안녕하세요. 노영래 교수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 책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원가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6개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원가 용어에 대한 5번째 시간입니다. 기업 경영자는 원가 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에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비관련 원가를 매몰원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영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원가는 대표적인 관련 원가이며 매몰원가는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몰원가는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변경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정의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매몰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몰원가는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을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원가이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매몰원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기업에서 5년 정도의 기간에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3년간 추진되었으며 총 투자 금액은 80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쟁기업인 B기업에서 A기업이 개발 중인 신제품과 같은 제품을 먼저 출시하였는데, 기능이나 가격 등의 면에서 A기업의 신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A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에 대한 수익성을 다시 재평가해 보았습니다. 재평가 결과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신제품에서 매년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A기업의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제품 개발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당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 선택은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80억이 투자되었고 지금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면 이미 투자한 80억 원은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되므로 나머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영자는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상황 변화로 인해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더라도 수익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제품의 출시는 기업 수익성을 저해하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선택과 같이 신제품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자된 80억 원은 매몰원가에 해당되므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추가 투자되는 20억 원을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를 고려하면 추가 투자 없이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정리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상황에서 어기업이 해당 프로젝트에 아직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그 결정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매년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사례는 많으며 대표적인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의 초음속 비행기인 콩코드 개발 사례일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69년 7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초음속 비행기인 콩코드를 개발하고 1976년 정식으로 여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콩코드 운행을 하면서 경영진은 콩코드 비행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영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영진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사업이므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27년 운행 끝에 결국 콩코드기의 여객 사업은 2003년 11월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매몰 비용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시 2에서와 같은 공연 관람 여부의 결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인이 인기 있는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의 티켓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공연이 있는 날에 폭우가 예상되고 공연장까지 가려면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 공연을 보러 갈까요? 이 같은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공짜 티켓이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자라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본인이 직접 구매하였고 환불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도 쉽게 포기할까요? 티켓을 어떻게 구매했는데 티켓 가격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공연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연 티켓을 선물 받았는지 아니면 내 돈으로 구매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른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티켓 가격은 돌려받지 못하는 매몰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현재 공연을 보러 가는 것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곽 지역에 있는 아울렛 매장에 차량으로 쇼핑을 하러 간 경우에도 매몰 비용 때문에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의 구매 여부는 구매 필요성, 제품 가격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아울렛 매장에 오는데 투자한 노력과 시간을 생각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구매한다면 비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독서에서 끝까지 책 읽기, 집안 정리할 때 사용하지 않는 물건 못 버리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매몰 비용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결정에 관련하여 대표적인 비관련원가인 매몰원가와 매몰원가로 인한 비합리적 의사결정 사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